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경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선생님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주 기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임태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제국 혹은 세계문학과 타라하는 K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제가 시선을 끌어보려고 굉장히 크게 제목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일본에서 식민지 문학, 한국 근대 문학을 연구하면서 일본에서의 한국 문학이 놓인 어떤 지형의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지점들을 선생님분들과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정혜인 선생님께서 본인의 연구 분야가 아닌 분야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전혀 이것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제가 지금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현재적인 문제들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풍토 속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식민지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국 문학을 둘러싼 일본 내의 어떤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트렌디한 어떤 K컬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 교육의 장에서 근대문학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근대문학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몇 슬라이드는 좀 생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가 다룰 내용, 또 이 발표의 출발점은 K문학은 한국문학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소위 K문학이라는 것은 뭔가 좀 한국문학을 수출 상품과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K문학 자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좀 차치하고 이 두 개념의 차이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은 어떻게 K문학이 되는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K문학이 되는가? 혹은 이 한국문학이 K문학이 되는 과정에서 더해지거나 소거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 아시아, K문학의 겹침과 어긋남으로부터 어떤 사상적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오늘 발표 전체적으로 선생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지점입니다. 이 한국문학과 K문학의 관계를 생각해보기에 앞서서 이 K문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의 시점에서 오해진이 지적한 바와 같은 이 부정적 기호로서의 K문학은 사실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문학의 장르나 제재나 문제의식의 다양화를 통한 한국문학 작품들의 어떤 갱신들이 잘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작품들이 번역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세계문학의 자장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어떤 실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어떤 한국의 문화산업의 성과들이 근년 팬데믹 하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K문학의 위상 변화에 조응하는 형태로 일본에서의 K문학, 한국문학, 또 한국문학론 역시 그 의미가 변화하고 또 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그것은 제가 인용해 둔 것처럼 일본 문학에 부재하거나 빈약한 소수자성, 혹은 페미니즘, 사회 비판적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성을 함께 갖춘 일본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서의 입지를 제고하고 쇄신하기 위한 어떤 참조항으로서의 K문학입니다. 한국에서의 어떤 K문학의 의미, 이미지의 변화, 또 일본에서의 K문학이 재정의되고 재발견되는 과정에는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로 인용해 놓은 것은 한국 페미니즘 일본 특집으로 86년 만에 3쇄를 찍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일본의 문예지 분계이의 2019년 가을호에 실린 대담의 제목입니다. 요컨대 한국하고 일본은
한국하고 일본의 문학은 서구 문학을 상대화하면서 공생 공존을 꿈꾸는 세계 문학 속의 이웃이라는 것이고, 이는 국내에서 자주 제출되고 있는 K문학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문학의 하위에 일본 문학과 K 문학을 나란히 두는 이런 인식은 한국 문학과 관련된 K 문학과 관련된 몇 가지 맥락을 배제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대담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담은 82년생 김지영에서 촉발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또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한국 내의 한국문학 붐의 경향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학 번역가로 잘 알려진 사이토 마리코와 영민문학의 번역가이자 문예비평가인 코노스 유키코가 대담자로 나섰고, 대담의 많은 부분이 일본 문학사나 서구 문학사를 참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코노스에 대해서 사이토 마리코가 한국 문학책을 대표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대담이 가장 먼저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을 변별하는, 구분짓는 작업으로 시작되어서 일본 문학에 대해 한국 문학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코노스가 이제 질문을 던지죠. 서구에는 서구의 문학이 있고 일본에는 일본의 문학이 있다. 그리고 일본 문학 중에서 특히나 겐지 모노가타리 같은 작품은 일본 문학이면서도 굉장히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한 세계 문학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 문학은 시작을 어디로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이토가 한글로 시작되는 한글이 등장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 문학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문자를 사용한 그 지역 고유의 작품이라는 기준으로 한국 문학의 어떤 기원을 삼는 것이죠. 지금 인형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식민지나 대일 협력에 대한 언급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세계문학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특정한 국가, 민족, 고유의 언어로 쓰인 문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조선문학에 드리워진 식민지의 문제 혹은 근대의 문제는 극복되어야 했고 또 이미 극복된 고난으로 정리가 됩니다. 일본 문학은 오히려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독서 경험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한국 문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늠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근대 문학 속에서의 일본 문학과 식민지 문학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해명되기보다는 무라카미 류나 요시모토 바나나, 다카하시 게이치로 같은 일본의 작가들과 박민규, 한강과 같은 현대 한국 작가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식입니다. 세계문학 속의 이웃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대담은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이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인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 문학은 일본 문학과 함께 세계문학을 구성하는 일부이고 더 나아가서 일본 문학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게 해줄 구세주가 한국 문학이 곧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재한 것은 역사적 결과로서의 한국 문학입니다.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이 애초에 어떻게 그 윤곽을 형성해 왔는가에 대한 어떤 역사성에 대한 인식, 또 근대 문학의 자장 안에서 얽혀서 관계를 해명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 더 나아가서는 착종된 근대성에 대한 인식은 K문학의 긍정적 가능성을 점치는 자리에서 종종 배제되곤 합니다. 이처럼 한국 문학을 자기 완결적이고 어떤 소여의 것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운동에 K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현대 한국문학론에서 사적 맥락이 배제되는 현상은 사실은 일본에 건너와서 어떤 인터뷰에 응하거나 대담에 참가하는 한국 작가들에 의해 촉발된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한국 SF 페미니즘이라는 연속기획의 제4회에서 한국 SF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좌담회에 참가한 SF 작가들의 언급들입니다. 여기에 초대된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문단 문학 이퀄 한국 문학과의 거리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한국 문학과는 다른, 기존의 한국 문학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으로 논합니다. 여기에는 문단 문학에서 배제되어 온 장르 문학의 자기 정의의 문제가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같은 정의 방식이 일본 내에서 K문학이 소비되는 방식과 맞물려서 한국 문학의 탈맥락화, 탈역사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SF 작품들이 다수 번역이 되면서 일본 SF 시장이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SF, 장르 보편성으로서의 SF를
SF 여러 조건들을 한국 문학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단문학에서 배제되어 왔던 기존의 장르 문학의 한국 내 입지와 맞물리면서 일본의 독자들도 공명이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문학으로 2010년 이후의 작품들이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문학과 한국 문학을 별개의 것으로 변별하고 또 기존의 한국 문학의 역사적 맥락을 다소 탈색시킨 뒤에 공명 가능한 보편적 현상으로 한국 문학을 재발견하는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일본의 김지영 부매관에서 종종 언급되는 얼굴 없는 주체의 가능성은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얼굴 없는 주체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김미정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이건 요컨대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의 소비 주체와는 다른 의미의 어떤 비판적 주체성을 이런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얼굴 없는 주체성에 겹쳐보는 것이죠. K문학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향들은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조선문학 붐이나 민주화 과정 속에서의 한일 지식인 연대가 촉발한 한국 문학의 관심과 구별되는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같은 맥락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이후에 남는 탈역사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의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세계문학의 관념을 경유해서 탈역사화된 K문학은 일본의 주류 집단이 무리 없이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하지 않은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류 집단 내 소박한 공감대, 또 장르적 보편성에 기댄 K문학의 번역, 유통, 소비 과정에서 K문학 내 외부의 차이가 소거되는 탈역사화 현상은 K문학이 체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일본에서 기존에 많이 이루어져 왔던 조선문학 연구, 한국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이 같은 현상에 개입하는 접근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문학 연구가 그 자체로 아주 마이너한 분야인데다가 이 지금 말씀드린 현상 자체가 아카데미즘의 바깥, 그러니까 소수의 작가나 번역가, 출판자본, 라이터, 서평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1차적인 이유일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사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일본의 한국학 연구가 역사성을 배제하려는 K문학의 소비 경향과 배치된다는 점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K문학의 역사성을 개입시키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K문학론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론이라든지 조선문학론, K문학론 그 자체에 천착하기보다는 세계문학과도 다르고 또 한국문학론과도 다른 어떤 개념적 매개를 경유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이주연 선생님과 정인 선생님의 논의에서도 나왔던 아시아라는 개념입니다. 이 K문학의 장, 한국문학의 장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이 일본에서 한국문학이 사실은 중국문학을 필두로 한 아시아 문학의 자장 안에서 읽히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한국문학 붐이 화제가 됐던 시기에 기획된 문예지의 특집호들의 표지입니다. 중국 특집, 중국 SF 혁명 특집, SF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기획했던 중국 SF 특집. 이 중국 SF 특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또 한국의 작품들이 다뤄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 SF 특집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획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례 없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K문학이 중국 SF의 위상변화와 맞물려서 아시아 문학, 또 동아시아 문학으로 다시금 위치 지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들 특집에 눈여겨볼 만한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아시아권의 작품을 연표로 정리하거나 어떤 북 가이드, 작품 가이드의 형식을 어떤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것이 원 작품의 간행년이 아니라 일본어판 간행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사진으로 넣어뒀는데 이 문계이라는 잡지에 실려있는 동아시아 일본문학 연표 2014-2020 이것은 서평가인 나가세 카이가 만든 연표인데요. 이 연표가 2014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은 2014년이 류추신의 3채의 영어판이 켄리우의 번역에 의해 간행된 해이자 동아시아의 소설이 유럽의 소설을 능가해서 독자의 주목을 끈 아주 획기적인 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의 2014년의 작품에는 은희경, 김현수, 박민규의 작품이나 이광수의 단종회사 또 식민지 조선의
추리소설 작가 김내성의 작품이 2014년에 포함되는 작품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SF 매거진에 실린 북가이드인데요. 아시아 SF 북가이드에도 어떤 한국문학 작품들, 박민규나 천설란, 이랑 정세랑의 작품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순문예지와 SF 잡지라는 이런 조금 다른 장소에서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의 문학 목록, 작품 목록, 이것을 어떤 문학사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묘한 문학사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계문학의 관념 하에서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그리고 여타의 아시아 문학들을 재발견하고 있는 일본의 변화들이 배경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문예지의 중국 SF 혁명 특집에 실린 일본의 소설가 히라노 케이치로와 중국의 작가 옌랭커가 함께한 대담의 일부입니다. 페미니즘 문학으로 대표되는 K문학은 중국의 SF와 동일선상에서 아시아 문학의 경향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문학은 한국 문학과 마찬가지로 일본 문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번역 문학으로 위치지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문학이라는 관념을 경유할 때 흥미로운 것은 한국 문학, 그러니까 K문학과 달리, K문학이라는 어떤 장과 달리 이 끊임없이 식민지 경험이나 근대 일본 문학의 만주 경험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끌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용해둔 것은 히라노 케이치로가 지구화 시대의 개인의 삶을 재현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소설적 재현의 어려움을 아베코보의 만주 경험과 겹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은 아시아 문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번역되기도 한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 이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오독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세계문학의 자장 안에서 편의점 인간의 여성 주인공은 정상범주에서 이탈한 인물로 읽히지만 일본 내 맥락에서 보자면 로스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버블 경제가 붕괴한 96년 이후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세대의 어떤 전형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 히라노 케이치로가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독되기 쉬운 작품이다. 또 이에 반응을 하면서 일랭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리얼리즘 작품들은 대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에 기대어서 분석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반영적인 리얼리즘에 기댄 작품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시아 문학을 경유해서 작품들이 오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 문학의 자리에서 언급되는 이런 근대 경험들 혹은 차이들은 작품 창작과도 긴밀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쿠타가와상 작가이자 SF적 상상력을 순문학과 잘 접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우에다 타카히로라는 작가는 그의 작품 속에서 만주국과 국채로 상징되는 일본의 근대 경험을 인류의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보편적인 사상과제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또 만주에서 전학 온 첫사랑을 회상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나오키상을 받은 작가인 사토 키와무나 오가와 사토시 역시 아시아주의나 만주국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작품들을 2020년 이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만 가져왔습니다만 시야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작품들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아시아를 제재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작품은 모두 아시아 문학 혹은 K문학, 한국 문학이 담론장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에 쓰여졌고 한국문학 역시 그 맥락 속에 놓여 있지만 일본에서 제출된 한국문학론이 이러한 아시아 문학에 접속하거나 혹은 논의에 개입한 예는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 K문학의 소비가 탈역사화된 것이라고 할 때 세계문학이라는 보편의 의장을 쉬이 허용치 않는 아시아 문학은 K문학에 있어 곤란한 대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한국문학론은 두 개의 운동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문학의 관념 속에서 일본 문학과 한국 문학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별하고 한국 문학을 일본 문학을 갱신할 어떤 참저점으로 위치 지으려 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건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한국 문학의 역사적 맥락을 배제하는 운동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문학의 일부로서 근대성이나 근대 경험을 끌어들이고 재현의 한계나 번역 불가능성, 불화의 지점들을 노출시키려 하는 운동일 것입니다.
아시아 문학이라는 틀 혹은 관념은 동아시아 문학연표나 북가이드가 그러했듯이 기존의 문학사를 좀 낯설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시아 내부의 차이들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아 문학이든 세계 문학이든 이 모든 운동이 일본 문학을 갱신하기 위한 도구로 회수된다면 한국 문학을 비롯한 여타 번역 문학이 체현하는 정치성, 역사성 등은 제국 문학과 식민지 문학의 위계관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내에서의 한국 문학과 여타 지역의 문학 사이의 어떤 관계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세계 문학과 제국 문학 혹은 식민지기의 대동아 문학과 지금의 아시아 문학이라는 개념, 조선 문학과 한국 문학이 각각 교차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반복되고 차이를 보이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밖의 한국 문학론의 장에서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실천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문학을 통한 혹은 K문학론을 통한 세계문학의 비판적인 개입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혹은 K문학론은 일본발 아시아 문학에 어떻게 응답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편화된 역사성이 탈각된 K문학에 조선문학 혹은 한국문학의 역사성을 어떻게 다시 개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 여러분들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